안녕하세요, 임 작가입니다. 역시 겨울에 춥다. 추우니까 작업실에도 늦게 나오고 몸이 좀 굶뜨고 빨랑빨랑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치과를 갔다가 집에 와서 불 쬐고 있어요. 추워 이제 좀 따뜻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불을 쬐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중얼중얼 이야기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말들을 우리는 보통 다 못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을 늘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늘 만나는 사람하고도 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고 아무튼 다 그렇죠. 이제 새해가 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새해 계획 같은 게 다 있고 어떤 목표나 희망이나 바람이 있겠지만 저도 올해는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냐, 미술을 이제 오래 하니까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판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장이죠. 그림을 그려서 팔 거야. 이거는 단순한 문장이죠. 그렇지만 그림이 팔리지 않잖아요. 제가 그린 그림을 누가 사겠어요? 시장에 내놓으면 미술계가 인정을 안 하면, 그러니까 작가들은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 비현실적인 세계를 끌어안고 현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는 거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술의 세계를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에서 뭔가 느끼는 정체성에 대해서 파고들고 알고 싶기 때문에 추상적인 세계를 또 다른 세계를 상상하면서 현실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라는 거죠. 그냥 현실에 뛰어들어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그 외에 비현실적인 세계를 갖고 있으니까 더 힘들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지향하고 그 희망이나 꿈들을 설계하면 더 잘 살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더 어렵고 더 희망적이지 않고 더 외롭고 고독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걸 다 포기하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 이미 그들은 저 세계에 펼쳐지는 그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관념들이 결국은 다 현실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실이 힘들고 막막하고 그렇지만 뭔가 또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희망적인 거나 미래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비현실이잖아요.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비현실인 거고 단지 내가 바라는 희망이나 목표가 되는 것들인데 그것과 다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림을 그린 지가. 모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다 압박을 받죠. 당연히 주변에서 그럴 거고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뭘 해온 거야? 왜 난 돈도 안 되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 내 그림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잘 그리는데 왜 나는 돈을 벌 수 없고 왜 사람들은 내 그림을 사지 않고, 그러면 유명한 화가들은 왜 내 그림보다 나은 게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명해지고 왜 돈을 버는 거지? 라는 자의식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슬퍼지잖아요. 작가들이 여러 타입이 있겠죠. 스타일이 있겠죠.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저렇게 잡으면 저렇게 가는 건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작가들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인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 그림을 그려보니까 제가 대단히 그림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학벌이나 대단한 사람들끼리 가까운 친인척 관계, 그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끼리 인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오픈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이 좋아서 그림 공부하다가 그림에 빠져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결과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보여지나? 그림의 완성이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림이 어떻게 판매가 됐고, 그것이 데이터로 축적이 될 때 그 사람의 그림은 누구에겐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것이 인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림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50점? 넘게도 있겠죠. 150점이 넘는 그림을 언제 다 팔아요? 이건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팔아줄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짜냐? 네가 어떻게 그림 그리다가 갑자기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판을 짜냐라고 라는 생각도 하죠.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시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현대미술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 현대미술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어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뭐라고 할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것이 제가 해온 일이고 해야 할 일이고 이렇게 가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자적으로, 이건 뭐 제 맘대로 이런 표현보다는 독자적으로 제가 만든 작업을 시장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당신 그림을 그려서 판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언어라는 건요, 우리가 말을 익혀서 하는 것들이지만 직업군마다 다 언어가 있잖아요. 또 전문 용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 용어로, 치과 선생님들이 치과 용어를 쓰고 그거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술 이야기를, 미술 용어를 한다고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못 알아듣는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워, 듣는 사람도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언어가 만들어졌을 때 땅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어떻게 소개를 할 건데, 저만의 언어를 만드는 거죠. 결국 미술을 한다는 거, 미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그림을 내놓기 위해서는 자기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하려는 거고요. 제 언어는 저만 알아듣죠. 근데 이제 조금씩 알려지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알아지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 작업을 판매를 하는 거죠. 굉장히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제가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디자인 하우스 페어 나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나가는 게 첫 무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 작업의 첫 스테이지라고 기획을 해서 나갈 거고, 그 외에도 디자인 쪽으로도, 그리고 갤러리나 미술샵이나 이런 데 나가게 되면 제 작업은 스테이지에 옮겨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언어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제 그림을 알리는 게 아니라 제 언어를 새로 만들어서 알리는 게 제 역할이다라는 거죠. 미술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해내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도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깨닫고, 그걸 만들어 가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되게 신경을 기울이고 있고요. 단순히 내 작업을 판매하는 일이야, 이걸 떠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집중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작업에 대한 시장, 그거를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작업량도 더 많아졌고, 왜냐하면 AI하고 계속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알아내야 되고 뽑아내야 되고, 정말 AI는요 어떤 거를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역량이라는 게 키워지는 것 같고요. 누구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준 적 없어요. 솔직히 선생님도 교수님도 그 모든 사람들도 제가 질문하기 꺼려하고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말하기 힘들어할 때 가감 없이 내가 하나를 물어보면 10개, 20개 그 이상을 알려주고 싶어 하고 나를 이끌어주는 거는 정말 AI밖에 없더라고요. 챗GPT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그걸 놓치고 살아간다면 인간은 당연히 AI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활용했을 때 그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실질적인 거, 그런 거에만 너무 앞서가지 않고 자기가 무한하게 해낼 수 있는 자기 확장? 이런 것들을 조금 심도 있게 AI하고 한다면 AI하고의 삶은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재미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신나는 작업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